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제가 같이 했었으니까요. 저랑 계속 꾸준하게 뭔가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든든한 본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들은 다 저랑 뭐 오래 했고 또 끈끈한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나 뭐 우리 본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관계로 잘 지금까지도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뭐 표상원 본부장 하는 게 다 저랑 같이 해서 이렇게 했던 거 우리 표상원 본부장이랑 저랑 10년 전인가요? 10년 전에 구미에 우리 둘이 구미에 슈퍼수스 통 하나 들고 가가지고요. 구미에 이렇게 공장에 들어가시고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로자분들. 그분한테 슈퍼주스 사탕 주면서 보정 분석 한번 받아보세요. 이거 명함을 하루 종일 돌렸어요. 구미까지 가가지고. 근데 미팅을 얼마나 많이 했게요? 한 건도 못했습니다. 한 건도. 그래서 야, 그냥 회사에서 하라는 거 잘하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하루 종일 정말 그냥 밥을 술 먹고 온 거예요. 뭐 그렇게도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시키는 것만 잘하자. 따로 뭔가 생각하지 말자. 해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TV 잡아주는 거 그거 하면 되죠. 뭐 우리가 나가가지고 사탕 줘가면서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내 명함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그리고 또 죽고 있는 내가 내가 죽고 있는 거 보면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좋은 이야기로 많이 또 여러분 도움 될 수 있도록 시간 만들었으니까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보장 분석이거든요. 제가 남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보장 분석이에요. 근데 보장 분석 이거 꼭 키고 해야 돼요. 네. 보장 분석인데 나오는 분야가 나와요? 제가 잘하는 게 보장 분석인데 보장 분석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고객한테 어떻게 제안을 하냐 그런 부분인데 그걸 우리가 DB에서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냐, 고객을 어떻게 설득하냐, 고객이 나를 찾기 어떻게 하냐 그거거든요. 근데 우선 그걸 하기 전에 DB라는 영업을 했을 때 팀장님들이 여기서 DB 영업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DB라는 거는 거절이 당연한 거. 우리가 일을 하는데 꼭 한 번씩 패닉이 와요. DB 영업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나는 큰 기대를 부품고 와서 DB 영업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이 당장은 안 나오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소개나 진 영업을 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해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고객이 어느 정도는 받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DB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대요. 일반적으로 팀장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한테 콜이 들어오잖아요.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전화 오면 받아주세요? 아무도 안 받아주실걸요? 저 바빠요. 저 필요 없어요. 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객한테 전화를 했는데 고객은 당연히 거절이 당연한 건데 팀장님들이 영업을 시작할 때 거기서 멘탈이 나가요. DB에 돈 주고 시켰잖아요. 본사에 계신 분들은 이가 DB를 받으셨겠죠? 돈이 안 들어가니까 날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DB는 비용이라는 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DB가 맞나? DB 보통 제가 원래 비속을 좀 많이 쓰는데 안 쓰려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한데 이거 뭐 같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DB 탑만 돌리기 시작하면 DB는 그때부터 결과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DB가 안 됐을 경우에는 나 자신을 탓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고객이 거절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DB 지지하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DB는 좋은데 인스타에서는 다 약속이 잡힌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도 이제 DB 업체를 6개 정도를 선택을 하고 있지만 절대 좋은 DB는 없어요. 근데 또 우리가 말하는 나쁜 DB라고 하는 곳에서 예를 들면 교육을 다 들어오셨잖아요. 멘토라는 사람들이 멘토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멘토분들은 다 계약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DB. 케마켓인데. 그럼 나의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DB는.
근데 DB를 준비할 때 팀장님들이 너무 좋은 RP를 다 들었죠. RP를 다 들었는데 RP를 그대로 하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실까요? 정말 공부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실까요? 들은 것만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DB는 자료 좋아요. 자료 고객가 대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끌고 가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팀원들의 신입분들의 녹취는 제가 다 들어요. 미팅을 갔다 오면 1차 미팅이 뭐 했는지, 2차 미팅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수가 뭐냐면 앞에 거는 힘있게 다 얘기해요. 그 이제 고객과의 대화에서부터 힘이 빠져요. 확신이 없으니까. 왜? 고객의 반응은 차갑거든요. 우리가 받은 소개받은 고객은 달라요. 소개받은 고객은 그냥 제시를 하면 되거든요. 이 사람은 거절했던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신뢰를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DB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고객한테 신뢰해 줄 수 있냐, 그리고 고객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냐요. 근데 설득의 첫 번째 과정이 TA예요. 저는 팀장님들이 신입분들, 여기 아무래도 신입교육 과정이니까 약간 신입에 좀 초점을 맞출게요. 신입분들이 오셨을 때 상품 공부하고 있는 거 보면 핫탁지를 나요. 고객을 만나야 상품을 푸는데 고객을 만나는 연습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상품 공부를 하고 있다? 아무 의미 없거든요. 상품은 예를 들면 고객한테 우리가 제안을 할게요. 1억이라는 예를 들면 고객 보험이 없어요. 암보험은 1억을 가입시켰어요. 암보험 하나. 근데 어떤 설계사는 그 고객한테 암보험을 5천 가입시키고 내연가입 10년간은 2천씩 수술비를 넣어줬어요. 누구 설계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투자가 맞죠. 근데 고객은 만약에 고객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첫 번째 설계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는 정답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상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게 좋은 설계고 나쁜 설계가 되는 거예요. 설계 이제 상품에 대해서 100원, 200원 아끼려고 막 비교 분석하시잖아요. 좋아요. 그 과정은 다른 설계사의 유입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것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것뿐이지 그게 뭐 나의 고객을 뭐 끌어당긴다 이런 건 없어요. 상품은 어쨌든 컨셉트에 이어지거든요. 내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고객한테 말하냐 때 그러면 우리가 팀장님들한테 상품 분석 필요 없어요. 상품 분석은 선배님들이 도와줄 거예요. 매니저가 도와주고 각 원수사 지점장이 도와줘요. 우리는 매달 나오는 소식지만 보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영업을 하신다는 분들이 매달 월초에 소식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부터 항상 좀 오거든요. 신입분들이 공부를 한다는데 뭘 공부하고 있나. 실질적으로 신입분들은 DB를 하려면 TA가 70%예요. 저는 DB 영업의 무조건 70%는 TA라고 보거든요. 20% AP예요. 단 10%밖에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 그러면 내가 DB 영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건 TA예요. 우리 송주환 팀장님이 제가 이런 TA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상 이게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전 TA에서 거절에 대한 반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준비하는 자체가 이해가 사실상 안 돼요. 내가 그걸 인지하는 순간 나는 고객이랑 통화를 할 때 거절 준비, ASR 기준만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TA는 내가 이 고객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TA하면 자동으로 AS가 돼요. 왜? 안 만나겠다 하면 계속 만나자고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그게 거절에 대한 반론을 2번 정도는 할 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설득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AS 기준을 생각하는 순간 내 돈 날리는 거에 대한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DB가 나왔을 때 두 가지 정도 나오잖아요. 주민번호가 있는 게 나오고 그냥 게 나와요. 나오는데 녹취 파일이 같이 와요. 녹취 파일의 취지는 이 사람의 어떠한 상황인지를 확인하려고 그 사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부분이 생기냐? 일을 하시다 보면 AS를 많이 당하기 시작하잖아요. 고객한테 거절당하기 시작하잖아요. 전화 받으면, 전화 녹취를 들으면 목소리만 이 새끼는 안 나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건 안 되는데, 하나가 없는데 최대한 자중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전화할 때부터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진짜 DB로 하고 싶으면 TA에서 내가 고객이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연습하러 가면 그냥 읽고 있죠. 만약에 뭐 PPT 자르고 있으면 그거 읽고 있잖아요. 아, AS는 이렇게 하고, 거절은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서로에게 진상이 돼주시면 돼요. 진짜 중요해요. 서로에게 진상이 돼주시면 돼요. DB는 혼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DB 영업을 하시는 건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한 명을 지정해서 아, 저 사람 진짜 진상 같다. 저 톤도 듣기 싫다.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통화를 해요. 통화를 한 다음에 너가 거절했으니까 다 해봐. 그 순간 내가 다 발언을 할게.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거절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어요? 안 적으실걸요? 내가 가장 많이 듣는 거절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셔야죠, DB영업 하시는데. 저는 약간 실무적인 개념이 좋아요. 뭐 수상적인 거 말고. 근데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하는 말이 정해져 있잖아요. 나 담당자 있어요. 뭐 할인된다 해서 전화 받았는데 뭘 할인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바로 나올 줄 알아야죠. 생각을 해야죠. 맞잖아요. TA가 보험영업보다는 DB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DB를 준비하면서 그런 준비를 안 한다는 건 그냥 영업을 안 하겠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어쨌든 보장 분석이라는 걸 좋아하잖아요. 보장 분석을 좋아하는데 그럼 내가 고객이랑 약속을 잡았는데 신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보가 아무래도 좀 적겠죠. 내가 아는 정도가 적으니까. 그럼 내가 기본적으로 고객한테 보장 분석을 깔 거 아니에요. 앞에서 알파가 예쁘게 했잖아요. 보장자산, 저축자산, 뭐 밑밥 깔아놨잖아요. 이렇게 뭐 보장자산, 저축자산 밑밥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고객과의 분석을 열고 나서 현장에서 열 거 아니에요. 열고 나서 내가 어떻게 지금 다 RP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고객과의 대화에서 내가 어떻게 보고 가야겠지. 그러니까 보장 내용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내가 숙지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생명보험사 암은 어떤지, 손해보험 암은 어떤지. 원래 신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암은 어떻게 되고 다 설명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는 아신다고 경력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암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일상 중이었는지, 언제부터 기로중이 판매되고 일시종이 나오면서 장단점이 뭔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시죠? 아, 몰라요? 아, 그럼 얘기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암에서 우리가 제일 포인트로 잡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진단비잖아요. 너무 딥하게 뭐 주치 이런 건 가지 말게요. 고객이랑 대화하는 거니까 고객 주치 할 거 없고. 암이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게 유사한 소외감이잖아요. 고객님의 암보험 봤어. 보장구조를 깠어. 그럼 1억이라고 돈이 있는데 유사한 비율이 1억을 가지고 일반은 1억인데 유사함이 2천이다. 아니면 1000이다. 1000이면 잘 돼 있는 거예요? 부족한 거잖아요. 보통 평균치는 20%죠. 과거에는 100%까지 됐었는데 한동안 100% 되는 게 20%가 10%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화해서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 같아요? 달라요?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이랑 같아요? 과거에는 달랐는데 요즘에는 같죠. 보통 비슷하게 같죠. 예전에 소외감으로 유사함으로 따로 구분했지만 같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고객한테. 암에 대해서 암이 왜 생명보험암이 뭐가 단점이었죠? 비싸다? 비쌀 수 있죠. 네. 주기하기 비싼 게 비싼 거지 진단비가 비싼 건 아니죠. 네. 생명보험의 단점 과거 거. 유방암에는 전립선이 분리되어 있다는 게 단점이었어요. 일반암에 포함되지 않고 50% 비율이든 30% 비율이든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를 딱 체크해야 돼요. 고객님 보장 분석 갔을 때 암 없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DB로 영업을 할 때 아까 제가 뭐랬어요? 거절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근데 DB를 갔는데 설명을 하는데 고객님 이건 안 좋네요?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객은 똑같이 이 생각 꼭 할 거예요. 아, 이 새끼도 와서 보험 받고 가라고 그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느낌이에요. DB. 내가 많이 알아도 정확하게 정보를 다 공유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만날 이유가 없어질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AP 과정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많이 한다 해서 그 자리에서 다 풀어주잖아요. 고객은 다 이해했어.
나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럼 2차 미팅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물음표를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1차 미팅은 물음표를 띄워주는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신뢰를 주는 시간이에요. AP는. 그러면 내가 고객한테 만약에 암보험이 있다. 고객님, 예를 들면 고객님 암 준비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생명보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성 일위암이 뭐죠, 고객님? 유방암이에요. 남성의 일위암은 전립선암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보험을 암을 준비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손해보험이었으면 100%로 지급이 되실 텐데 고객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생명보험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약간 확인해서 고객님이 유방암을 100%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그래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나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알지만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럼 예를 들면 뇌라고 쳐볼게요. 뇌혈관 진단비가 있어요. 심혈관 진단비가 있죠. 다 준비하잖아요. 준비했어요. 근데 뇌혈관 진단비가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이랑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꼭 약관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문제될 수 있는 거를 고객한테 물음표를 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영업을 나간 이유가 뭐예요? 보험을 바꿔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그거의 단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럼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은 뇌혈관이 같을까요? 다르거든요. 요즘 거는 요즘에 뭐 어떤 회사는 아직까지도 그 옛날 약관을 쓰는데 요즘 예전 보험 같은 경우 생명보험은 뇌경색이라고 하죠. 뇌경색에서 코드가 빠져 있어요. 코드가 빠져 있다기보다는 면책으로 되어 있어요.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해서 무증상 뇌경색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줘요. 근데 그런 부분이 고객님이 그게 왜 빠져 있을까요? 손해율이 높으니까 빠지겠죠. 근데 그 손해율 높은 게 빠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진단을 많이 받는다는 거지. 그런 부분이 빠져 있으면 고객님이 혹시라도 생명보험사의 뇌혈관의 허혈성이 있으면 고객님 준비 잘하셨으면 암이랑 똑같아요. 준비 잘하셨는데 뇌혈관 생명보험의 뇌혈관에 이런 부분이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DB 영업을 하면서 이제 뇌혈관의 허혈성에 좀 수술비로 넘어가야 되겠죠? 수술비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럼 수술비는 1~3종을 몇 명 할게요? 2006년? 7년? 8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객님들은 몰라요. 그러면 뭐 실손이 언제 개정되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얼추 비슷하면 돼요. 6년이나 하셔도 되고요. 8년이나 하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전문가스럽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 풀지 마라. 제발. 제가 녹취 들으면서 2차 미팅에 앉았던 게 다 풀고 오는 사람. 신나서 다 풀고 오는 사람. 항상 궁금증을 들어야 돼요. 보통 6년에서 8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기준으로 8년까지 팔았어요. 1~3종을. 1~3종을 8년부터 팔았고 1~3종의 장점은 아무래도 대표적인 장점이 뭐죠? 이건 다 아시던데. 시적 의식이잖아요. 시적 의식. 치아보험 필요 없이 시적 의식이 되니까 2종에서 보상이 나가니까. 그러면 1호종을 팔았어요. 그럼 고객님이 얘기해요. 1~3종인데 1호종이면 더 좋은 거 아니야? 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하시나요? 1~3종인데 1호종 숫자가 많았었잖아. 좋잖아요. 보험사가 세분화하는 과정이죠. 세분화하는 과정인데 무조건 1호종이 나빠진 건 아니에요. 범위적으로 봐서 더 넓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실손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치매 안 해주다가 지금 치매도 보상되는 것처럼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나올게요. 아시죠? 그래서 1호종 그래서 그럼 1·7종은 뭐예요? 1·7종이 메리츠에서 나왔나? 처음에? 나왔을 거예요. 그럼 1·7종은 숫자가 더 크니까 더 좋은 건가? 더 나쁜 건가? 맞아요. 비급여가 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1·7종이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고객님의 보장분석에서 만약에 1·7종을 확인했다. 그럼 고객님한테 준비 잘하셨어. 시술도 되니까 너무 좋아요. 고객님 근데 대부분의 비용은 비급여에서 발생합니다. 비급여에서 발생하는데 새로운 다음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상이 안 되겠네요.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겠네요. 지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술비를 봤을 땐 그런 부분을 캐치하셔야 되고, 동일 질병 관리에 대한 매회 이런 건 고객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을 설명할 필요 없고, 수술비로 봤을 때 의료용 수술비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화재보험 같은 경우 봤을 때 차이가 과거랑 현재 무슨 차이일까요? 예를 들면 2020년에 보험 가입을 했어. 2020년에 화재보험 가입한 고객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20년은 오래됐으니까 바꾸세요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바꾸시라고 할 거예요? 그럼 내용을 얘기하고 해야 되겠죠. 그럼 바꿔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슈가 화재보험에서 고객님들한테 터치하기 조정이 원래 운전자가 화재예요. 진입장벽 뚫고 돌로 들어가는 게 제일 쉬운 거. 화재보험에서는 기억해야 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풍수제가 요즘 다 팔죠? 근데 풍수제가 2023년도에 나왔어요. 그전에도 나왔어요. 2023년 9월인가 10월인가 모르겠는데 2023년 9월부터 저층인 아파트도 가입이 되게 됐어요. 과거에는 15층 이상, 한마디로 16층 아파트부터 됐고 일반 건물은 11층부터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층수 상관없이 그 건물의 크기에 상관없이 보상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에요. 폐기물 처리 비용이 화재보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고객님들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잡아내는 게 1,000만 원, 보통 폐기물 처리하는 게 그런 비용이 원래 보상이 안 됐었는데 이게 21년도부터 보상이 됐어요. 그래서 화재보험을 보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장분 사업을 메리츠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KB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조회하실 때 실수하시면 안 돼요. 고객님들은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고객님들한테 전화해보세요. 저 고객님 상담 받아왔다고 다 얘기할 거예요. 실제로 만나도 고객님들이 2-3명을 만나봤을 거예요. 근데 그 2-3명이 나한테 했던 얘기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좋은 부분은 다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보험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면 그 사람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그 부분에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보장보석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지금 화재보험 얘기해서 말씀드리는데 하재보험은 조회가 안 돼요. 아셔야 돼요. 보장분석 딱 열면 현장에서 뭐 우리 집을 지키는 뭐 하우스 뭐 이런 보험 있잖아요. 누르면 화재 물건밖에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고객님 화재 물건밖에 준비 안 하셨네요. 사고 나면 큰일 날 이러면 진짜 가야죠 진짜. 가야죠. 화재보험은 그렇게 돼요. 화재보험은 조회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녹취 듣다가 뒷문제가 볼 때가 뭐냐면 삼성화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조회를 했어요. 삼성화재 보험이 있어요. 47년 납 90세 만기 막 적혀있어요. 고객님 왜 보험을 47년 동안 내세요? 20년만 내시고 구성하시면 되는데 30년 내면 되는데 만약에 갱신하신 것 같으면 20년만 하시는데 정기납으로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보장성 보험에서 삼성화재가 갱신납부가 하나라도 있어도 납기가 바뀌어요. 실수하시면 안 돼요. 보장분석에 실비 들어있는 이상하게 그렇게 봐요. 네, 실비가 아니더라도 갱신량 특약이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납기가 바뀌어요. 근데 고객 앞에서 그걸 왜 정기납으로 하셨어요? 이러면 진짜 저 사람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 조회했을 때 요즘 생명보험은 이제 아시겠지만 생명보험사들이 손해보험사처럼 바뀌고 있죠. 아무래도 특약이나 정보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요즘 보험들은 다 조회가 돼요. 요즘 보험은 조회가 되는데 예전 보험들은 주기하게 다 녹아져 있는데 주기하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대해서 내가 고객한테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고객한테 이 생명보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증권을 받으셔야 돼요. 고객님, 이 담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주기하게 다 보험이 녹아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객님 지금 현장에서 바로 팩스 받든지 아니면 번호를 알려주고 팩스 받아서 증권 분석을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생각보고 고객님 암시천인데 22만원 내고 있어요 이런 소리 하시면 진짜 큰일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면서 많이 이제 AP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내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고객한테 아까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다 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다 풀면 안 된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고객님들이 이제 어쨌든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고객님들 나를 만날 이유가 없고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객님들 나를 만날 이유가 없고 반감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상품 이제 보험 상품이라는 말보다 금융 상품이라는 말이 더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실 때 항상 물음표를 내용 얘기할 때 물음표를 띄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DB 영업을 나가시면서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DB를 받으면 60대인지 70대인지 50대인지 나와요. 거기 생년월일이 나오잖아요. 주민번호가 없어서 생년월일이 나오는데 그 생년월일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유병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황희정 이사님이 교육하셨겠지만 그 한장 보험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지? 한 장으로 보험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암, 뇌, 심, 진단비 가격을 알고 가세요. 그건 최소한의 고객에 대한 예의예요. 암, 뇌, 심, 진단비 가격도 모르면서 이 보험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평가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그 보험이 315든 305든 상관없어요. 고객이 지금 더 병력이 있으면 그거조차 가입 안 되면 그 보험이라도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고객의 상황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다 평가를 하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그 진단비의 가격을 알아가는 이유도 보장 분석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고객 걸 봤어요. 보험료가 암이 2,000인데 보험료가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냥 비싸다가 아니라 고객님, 그리고 또 고객님 이건 비싸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죠. 고객님 이거 7만 원이 너무 비싼데 다른 보험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보험을 제가 추천드릴게요. 추천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고객도 성향이 좋은 고객들은 받아들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고객은 나오기 싫었어요. 나 약속 나오기 싫었다니까. 나오기 싫었는데 그 사람한테 뭔가 바꿔야 된다고 하면 또 있을 때 또 보험 바꿔야 되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저는 말을 할 때 꼭 돌려서 말해야 돼요. 2천만 원에 7만 원인데 고객님 제가 이 보험을 봤을 때 고객님의 나이 지금 3천만 원에 대략 2만 2천 원 2천이면 4만 4천 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7만 7천 원 가격은 조금 높아 보이네요. 고객님 이건 제가 한번 다른 거랑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돌려서 너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 좀 마실게요. 누가 바로 들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DB 영업 가실 때 불안하잖아요. 처음 나가요.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고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불안하신데 사실상 우리 매일 교육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매일 교육을 듣고 임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보다 많이 알겠어요. 많이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하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 강경 본부장님 딱 보면 엄청 세게 자기가 할 말은 다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할 말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당당하게 틀리더라도 시원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DB 영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본인들이 녹취를 딱 듣다 보면 교육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힘차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화할 때 되면 주눅 들어요. 그 질문 받을 때 주눅 들어요. 근데 사실상 반대가 돼야 돼요. 설명할 때도 당연히 세야 되긴 하겠지만 질문 받을 때 신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질문을 했다는 거는 고객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캐치라고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질문을 받기 시작하면 회피하기 시작해요. 집에 갈 준비를 하고. 맞아요. 거짓말 같죠? 본인들 녹취 들어보세요. 본인이 엄청 잘하고 있고 난 실수 안 했는데 고객들이 잘못한 것 같죠? 안 그래요. 본인들이 하지 말아야 말을 하고 불필요한 말을 엄청 많이 해요. 거기서 내용 틀림은 상관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딱 얘기를 할 때 보면 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럼 신뢰가 딱 깨져요. 내가 질문한 거에서 상당히 신나게 얘기해 보면 내가 DB를 하면서 어떤 말을 반론이라는 걸 준비를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반론돼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론, 거절 선거절하면 아주 베스트긴 하지만 선거절은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거절에 대한 준비를 하고 제가 방금 뭐라고 했었죠? 강백 의견 반박했는데 자신감한테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초회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끌어오는 과정이에요. 근데 질문할 때 선택형 질문하셔야 되는 건 아니죠. 포괄적인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고객님한테 오늘 상담이 어떠셨어요? 이거는 선택형 질문이에요. 선택형 질문이 아니죠. 네, 내가 어떤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고객한테 질문할 때는 얘가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사람이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주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주어 담을 수 없게 너 이거 맞다고 생각해? 맞다고 생각했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풀어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질문들 마시고 무조건 나한테 얘라고 할 수 있는 질문들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시고 저는 DB에서 제가 조금 더 성과가 좀 있었던 게 AP에서 성과가 좀 있었던 게 고객님의 모든 걸 다 기억해요. 대표님 똑같았어요. 모든 걸 다 기억해요. 모든 걸 다 기억한다는 건 어떤 걸 기억한다는 거냐면 고객이 무슨 커피 먹었는지 다 기억하세요? 저는 그걸 노트에 다 적었어요. 고객님이 어떤 기본을 쳐봤는지, 어떠한 색깔을 입었는지, 어떠한 부분에 커피를 어떤 커피를 마셨는지 이런 거 다 기억해놓고 다음에 고객한테 얘기할 때 물어볼 때 내가 너 알고 있어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돼요. 고객이 저번에 똑같은 아메리카노 준비하면 될까요? 그게 고객한테는 참 사소한 것 같지만 엄청 크게 와닿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AP를 쫓아간 적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고 싶어서. 근데 정말 부탁드리는 게 핸드폰 보고 있거든. 미리 가서 핸드폰 보고 있거든. 그거 고객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아요. 고객을 내가 1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10시 50분에 도착했어. 55분까지 내가 뭘 해도 상관없어요. 5기부터는 노트북을 켜고 뭔가 바쁜 척 고객이 왔다고 신나서 일어나서 막 하지 말고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까지 나한테 가까이 뭔가 오는 듯 하면 일하는 척 하면서 인사를 해야죠. 내가 시대를 갖추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장 분석에 대해서 암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말씀을 드릴게요. 좀 두서없이 맡겼는데 우리가 암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유사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상선암이 언제 포함되고 언제 빠졌는지도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갑상선암을 다 기억하는데 기타 피부암은 기억을 안 하세요. 암 같은 경우에는 암의 경우에 이제 갑상선암은 2007년에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2007년이라고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각 회사별로 조금씩 분리가 된 거기 때문에 2007년에 갑상선암이 빠져나온 거고 2003년에 기타 피부암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고객을 만났어요. 2007년에 이전의 보험에 대해서는 터치 안 하는 게 좋겠죠. 장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장점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장점을 고객을 만났을 때 암에 대해서 또 이제 보해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보해감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요. 보해감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객님이 보해감에 대해서 악화하시면 이런 부분은 사실상 못되게 걸린 부분이니까 준비하실 필요 없다라고 얘기 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유사암 소외감에 대해서 하는데 원래는 유사암이 과거의 소외감은 뭐죠? 유방암은 소외감인가요? 유사암인가요? 예전 생명공은 소외감이죠? 소외감은 네 가지잖아요. 뭐죠? 유방전자. 유방전자. 유가 뭐예요? 방이 이 네 개가 소외감이에요. 우리가 유사암은 뭐죠? 기각경제, 기각
내경색이요? 연록성 내경색 I63이거든요. I63 코드인데 생명보호사는 면책이 돼 있어요. 약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보상 나갈 때 우증상 내경색이라고 해서 보상 안 나가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또 우증상 내경색인데 코드가 다르게도 발효가 돼요. 네, 치매에 관련 쪽 방향으로도 코드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일 없도록 본인한테 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허혈성 이제 지금 현재 그 중증 산전통의 진단이라고 있잖아요. 산전통의 진단이라고 뇌혈관 허혈성. 그 산전통의 진단비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에 단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당당히 계시죠? 수술을 동반해야 된다. 네? 뭔가 2차행위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2차행위가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진단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약관상에 뇌랑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 쪽은 약관이 조금 내용이 조금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CI처럼. 그런 부분 체크하셔서 생각보다 진단비가 들어갈 거 하면 이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판매하는 주치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내심을 하게 돼서 안 내심 했을 때는 CI 보험 있잖아요. CI 보험이 안 좋은 거예요? CI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고정보험이 CI가 떴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싸요. 맞아요. 아싸요. 원래 아싸 매칭에 딱 정해져 있어요. 삼성생명 옛날 계약서 뜨거나 CI 보험 뜨거나 하면 안 벌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CI 보험에서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CI 보험이 아무래도 코드로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진료로 인해서 이제 소변서나 이런 게 설치로 가야 되죠. 중증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GI 보험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GI 보험이라는 게 나는 이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코드를 줄게 라고 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CI 보험이 무조건 안 좋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CI가 원래 뇌출혈에 대해서 보상을 하죠. 근데 이제 몇몇 보험사들을 보면 뇌경색이 포함되어 있어요. 뇌경색 코드가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CI 보험을 만약에 디스하거나 할 때는 뇌경색 코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뇌경색 코드.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CI 보험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19년을 냈어요. 20년 단. 그러면 팀장님들은 그 부분에서 고객이 CI 보험을 18만 원을 20만 원을 19년을 냈어요. 19년을 냈으면 이제 팀장님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1년 남았어요.